뭐라고요? 몇 번? 연습 문제 3번이랍니다. 이 문제는 조금 가볍게 개념만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우리는 어쨌건 간에 수렴하는 AN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한테 허락된 거는 결국은 하나밖에 없다니까? 수렴한다는 거 딱 하나밖에는? 근데 수렴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린 뭐가 가능해?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AN의 극한값이 뭐인 거야? 무조건 그냥 딱 알파로 가버리는 거야. 됐어, 여기까지? 그냥 알파로 딱 하고 도착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런데 생각을 해봐. 수렴한다는 것은 쉽게 수열의 몇 번째 항이냐고 묻는다라고 하면은 무한대 번째 항까지 이렇게 넘어온 상황이잖아. 그런데 여기서 물어볼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무한대 번째 항이 알파인 거지. 그러면 무한대 다음 번째 항은 뭘까? 얘도 알파 아닐까? 아니 수렴한다며. 이미 저쪽 뒤에까지 가가지고 알파가 된다고 했으면은 그 다음 번째도 알파고 그 다음도 알파도 계속 알파이지 않을까? 그치? 그러니까 얘가 알파에 수렴한다면 얘도 알파라고. 그러니까 개념으로 그냥 조져야 돼, 이 문제는. 어차피 수렴한다고 이야기를 했으면은 그때 가서도 그 정도의 값을 유지하고 있어야 맞겠지. 오케이? 또요? 14번. 14번? 이거 쌤 요거 한번 얘기만 좀 할게. 지금 얘들아 이거 연습 진짜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연습을 진짜 많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 무슨 연습이냐면은 이렇게 글밥이 길고 내가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 문제들도 몇 번을 정독하고 읽어주고 시간을 소비하면은 풀 수 있다라는 연습이 좀 각인됐으면 좋겠어. 누가 걸어다닐 때부터 이런 문제들을 한 번에 휙휙 푸냐, 솔직히. 그렇지 않아, 절대. 분명히 절 때도 있고 힘들어할 때도 있는데, 문제에서의 취지는 결국은 해설지를 보고 뭐하고 연습하면서 그만큼의 시간을 할애해서 끝내는 게 목표였어야 한다는 거. 자, 가볼게요. 자, 일단 PN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대놓고 나와 있지. PN이 뭐래요? PN이 n,n제곱이라고 나와 있고, 또한 PN이 y는 x제곱 위의 점이니까 직선 LN에 대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겠지. 일단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으니까 y' 이용하면은 y'은 2x가 되겠고, 그러면 x값이 n일 때니까 기울기를 이용을 해주면은 y는 2n 괄호 어쩌고가 되는데, 정리했을 때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됐죠? 여기까지 왔어야지 당연히. 그치? 자, 그리고 봐봐. 이때 문제를 봤더니 YN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YN은 LN의 Y절편이니까 이 친구는 당연히 0, N제곱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지. 여기까지 됐죠? 그때 중3 과정에서의 핵심 파트가 나옵니다. 중2 때도 나왔던 거지만 뭐예요? 원 외부의 점에서 그은 접선 두 접선과 만나는 접점까지의 거리는 항상 같아. 가볼게. 접점까지 연결을 했으니까 중심부터 연결하면 직각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연결을 싹 했을 때 접점과 중심과 외부의 점으로 연결된 두 삼각형은 합동이야. 무슨 합동? 참고로 중2 애들 오늘 한 건데. 무슨 합동? 뭐? 기억이 안 나. RH RH? S S야, A야? 둘 다 되는 거 아니야? A면 어디가 같아?
A면 직각으로 만들면 있어요. RH 네? S. RHA, RHS가 뭔데? 직각삼각형의 합동조건 중에 R, 직각과 H, 빗변 그리고 하나 더 뭐? S여야 되죠. 반지름이 같으니까. 됐어요? 그래서 RHS 합동이야. 됐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같아진다는 걸 볼 수 있겠지. 됐죠? 그 점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봐봐. 지금 다시 얘기하지만 중학교 2학년 2학기 과정 첫 타임에 하는 내용이야. 그런데 지금 이게 안 된다고 2학년 2학기를 다시 갈 순 없잖아. 그렇지 않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나왔을 때 한 번 더 공부를 해주면 돼. 절대 후회 안 해. 이런 것들을 가지고 누적시켜줘야 돼. 항상 그 얘기를 하지만 현행은 안 어려워. 그러니까 지난 부분이 어려운 것 뿐인 거야. 그 부분을 다 기억하는 게 아니니까. 여기도 이걸 들고 갔으면 좋겠어. 자, 근데 봐봐요. 우리는 RN이라고 하는 점까지에 대한 거리인 YN과 RN 사이에 연결한 선분의 길이를 모르지만 주어진 원까지의 원과 YN이라고 하는 점으로부터의 접점까지의 거리가 동일하니까 이 YN, RN의 길이는 당연히 무엇과 같아? YN, PN까지의 거리와 같다는 걸 볼 수 있겠지. 그리고 또한 YN, PN이라고 하는 길이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어? 누구와의 거리? n, n제곱으로부터 0, n제곱까지의 거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 됐죠? 그럼 여기는 해결됐지? 분모 부분은. 자, 이번에는 뭐를 원한대요? OQN을 원한대요. OQN은 뭐를 얘기를 해? 요만큼의 길이를 이야기를 하겠네. 지우고 다시 쓸게요. OQN은 다시 한번 요만큼의 길이를 이야기를 하겠죠. 여기까지를. 근데 지금 여기에 X절편의 좌표가 뭐야? 여기에서 X절편을 구할 수가 있겠고 X절편의 좌표가 2분의 n이 되는 걸 볼 수 있겠네. 그럼 일단 요만큼의 길이는 2분의 n인데 이만큼의 길이를 구하려고 하면은 QN의 좌표를 알아야 되는데 이 거리가 아까랑 똑같이 여기 둘에 대한 거리가 같다는 걸 볼 수 있겠지. 됐죠? 그럼 뭐가 돼? 여기 길이를 또 구해주면 되겠지. 됐어요? 됐어요, 이렇게? 중학교 2학년 과정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얘기를 하지만 공부를 더 하면서 거기 있는 내용들을 확장시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것들에 대한 점검 부분이 중요한 거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뭐 모고 같은 거나 또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내용에서도 계속 건드리고 있다는 거야. 근데 다음번에 됐을 때 안 까먹도록 기억해 주셔야 되고 공부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 됐죠? 됐나요? 오늘 유형이 준비된 게 딱 4개입니다. 개수로 봤을 때는 뭐 빠르게 나간 다음에 다음 거를 더 추가적으로 나가도 될 것 같지만 그 정도로 좀 녹록치는 않은 내용이고 시험 문제는 100% 출제됩니다. 100% 여기서는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될 예정이거든. 가볼게요. 오늘 건가? 오늘 거니까 떨어지겠지? 자, 갑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건 일단 1차적으로 수열의 극한이었어요. 근데 수열의 극한에서 내용에서 했던 부분은 뭐였어? 그냥 공식 부분이나 연산 부분 이런 거 따위였고 진입한별 문제에서 거기서 조금 걸리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됐죠? 그리고 요번 단원에서 들어가는 것은 뭐야? 바로 그 중에서도 등비 수열의 극한이야. 그러면은 조금 의문이 드는 거야. 등차는 왜 안 하지? 등차는 왜? 등차는 어차피 해도 뭐 어떻게 돼? 발산하겠지. 양의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로 발산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안 하는 거야. 너무 뻔하니까. 그럼 등비 수열의 얘기를 해보자는 거야. 아니, 그런데 웃긴 거야. 왜냐면은 공비가 만약에 2고 첫째 항이 만약에 1이라고 한다면은 첫째 항 1, 공비가 2니까 2, 4, 8 이런 식으로 가. 일반항이 뭐거든? 2에 n-1제곱이거든. 그러면 얘네들은 2에 대한 거듭제곱으로 올라가면은 훨씬 더 빨리 발산하지 않겠어? 그치? 그런데 차이점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은
바로 공비가 1과 마이너스 1 사이일 때, 쉽게 얘기하면 진분수꼴일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 줬으면 좋겠는 것은 등비 수열에서 우리가 제일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야? 무조건 공비여야 돼. 됐죠? 우선은 공비여야 돼. 그리고 우리는 이 공비를 딱 5가지로 나누도록 할게요. 됐죠? 5가지로 나눌게. 오늘 할 작업이 되게 많아. 근데 뭐 어제 안 들은 사람도 있겠지만 어제 그 확통도 마찬가지 그렇지만 오늘 내용 같은 경우도 똑같은 게 내용을 들으면서 익혀야 되는 분량이 조금 많아. 오케이? 그러니까 뭐 촬영도 당연히 다 하고 있지만 신경 써줬으면 좋겠는 부분은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리들을 좀 자세히 봤으면 좋겠어. 자, 이제 갈게. 공비가 가장 중요해요. 근데 이 공비는 계속해서 거기다가 곱해주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볼 거냐면은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잠깐 볼게. 그리고 이 n 거듭제곱이 있는 이 R의 n제곱을 한번 자세히 보면은 R을 거듭제곱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여기에서 무슨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냐면은 2의 n제곱이면은 2라고 하는 나 자신한테 2를 한 번 더 먹여. 또다시 돌려서 먹여. 또다시 돌려서 먹이고 또다시 돌려서 먹이고 또다시 돌려서 먹이고 계속 자기한테 먹히는 거야. 근데 그 먹히는 숫자가 공비가 만약에 1이었어 봐. 첫 번째 공비가 만약에 1이었어 봐. 그러면은 첫 번째 항이 A면은 거기다가 1을 곱해도 계속 뭐가 돼? 계속 첫째 항 A가 될 거 아니야, 우선적으로는. 여기까지 됐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1보다 조금 넘어갔다고 가정을 해보자. 즉 쉽게 얘기하면 1의 우극한이야. 그럼 어떻게 돼? 값이 조금이라도 커지겠지. 여기까지 됐어요? 됐지? 값이 1보다만 조금 더 커지는 1의 우극한의 값들이어도 어쨌건 간에 값은 조금이라도 커진다는 거야. 반면에 1보다 만약에 조금 작아져. 그러니까 어떤 특정 숫자에다가 0.976 이런 걸 곱해줘. 근데 그걸 반복해서 곱해줘 보자는 거야. 그럼 어때? 값이 계속 조금씩은 작아지겠지. 그치? 아까 1보다 좀 더 클 때는 조금씩 커지고 1보다 작을 때는 조금씩 값이 곱해질수록 작아진다고 이야기를 했잖아. 곱해질수록. 이 느낌을 조금 생각하고 기준을 잡아보자고. 가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공비를 5가지로 나누도록 합시다. 첫 번째, 공비가 1보다 클 때. 두 번째, 공비가 1일 때. 세 번째, 공비가 1과 마이너스 1 사이일 때. 네 번째, 공비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리고 5번째,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까지. 자, 이렇게 5개로 나눠진 등비수열의 형태를 가지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의 R의 n제곱은 어떻게 생기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됐죠? 왜냐면 첫 번째 항이 0이거나 다른 값들을 가지고 있으면 의미가 없으니까 첫째 항은 그냥 무시하고서 이 거듭제곱만 보겠다는 거야. 그럼 다시 한번 쉬운 거 먼저 가보자고.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공비가 만약에 1이었어. 밑부분이 1이야. 그럼 어떻게 돼? 계산 결과가 무조건 1이 나오는 걸 볼 수 있겠지. 됐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수렴합니다. 자, 그럼 이때 세 번째에 있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R의 n제곱은 공비가 1과 마이너스 1 사이야. 즉 쉽게 얘기하면은 진분수꼴이 됐어. 그럼 거듭제곱을 할수록 숫자 값은 어때져? 일단은 작아지겠지, 조금씩은. 그 값이 계속 작아져. 거듭을 할수록. 계속 하다 보면은 무한대번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 0이 되는 걸 볼 수 있다고. 자, 근데 여기서 봐봐. 자꾸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예시를 들어볼게. 즉 쉽게 얘기하면은 3분의 2의 n제곱을 해보자는 건데 이때 n을 무한대로 가보자는 거야. 이 진분수꼴의 형태는. 그럼 어떻게 돼? 분모는 3의 거듭제곱일 거고 분자는 2의 거듭제곱이 된다는 거지. 근데 내가 맨날 얘기해서 알겠지만 2의 10제곱이 몇이야? 1024야. 지영이 기억하고 있어? 이거 알고 있어? 이거 중요한 거? 왜 중요해? 내 생일이야.
어? 어? 뭐야? 너 생일 10월 24일이야? 저 23일. 상관없잖아! 상관이 하나도 없잖아, 지금. 잠시 다시. 그럼 3의 거듭제곱으로 가볼게요. 그럼 3의 4제곱은 몇이야? 81. 3의 5제곱은 몇이야? 243. 그럼 3의 6제곱은 몇이야? 729야. 지금 벌써 4칸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거의 유사해졌어. 그치? 근데 무한대번을 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진다는 개념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는 거지. 조금 잘 모르겠는데요 하면은 오히려 거꾸로 x의 세제곱과 x의 제곱을 생각을 해봐도 괜찮아. 근데 얘네들이 훨씬 커. 훨씬 크다고 생각해 주는 게 일단은. 자, 그래서 이 거듭제곱으로 가면은 분모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분모는 무한대, 분자도 무한대로 가긴 하지만 엄청 작은 숫자의 값이 되겠고, 그러니까 0에 수렴한다는 거. 자, 자꾸 생각했으면 좋겠어. 봐봐. 질문해도 몇 번이고 더 받아줄 수 있어. 난 진짜 그런 질문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 왜 공비가 1과 마이너스 1일 때 이 극한값이 0이에요? 하는 질문들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 이해 한번 해봐 꼭. 알겠죠? 그래야 외워집니다. 요 구간은. 그래서 뭐가 돼요? 0으로 수렴한다는 걸 볼 수 있겠지. 자, 이번에는 공비가 1보다 클 때입니다. 자, 1보다 크면은 아래 거듭제곱에 대해서 이 친구의 값들은 계속해서 커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는 무한대로 갈 것이고 당연히 여기는 발산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무한대로 갈 때의 아래 n제곱의 형태는 공비가 마이너스 1이면은 부호가 계속 바뀌겠지. 그러니까 뭐 해줘요? 여기는 발산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뭐 합니까? 진동합니다. 마찬가지 마지막 한 번 더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아래 n제곱의 계산 결과 또한 공비가 마1보다 작다는 얘기의 느낌은 숫자 값은 1보다 커지는데 부호가 계속 뿔마뿔마가 바뀌는 상태가 되겠고 1보다 크니까 숫자는 점점점 커지는데 부호가 바뀌니까 여기도 똑같이 진동을 하는데 저번 시간에 했던 대로 진동을 하는 두 가지의 타입 중에 위의 타입이 되겠지. 값은 커지면서 계속 파장이 커지니까 이런 느낌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대한 이야기에 설명을 했는데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된다 할 수 있어. 근데 지금 예제 3개 푸는 동안 여기에 대한 설명이 다시 한번 나올 거거든. 몇 번 더 나올 거야. 그래서 여러분한테 바라는 거는 여기에서 딱 어디까지냐면은 솔직히 딱 여기까지야. 여기까지만 해줘.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아. 알겠죠? 이걸 못해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 결국. 바로 이어서 가볼게요. 마이너스 1이랑 같을 때랑 작을 때 분리해서 생각해요. 지금은 이렇게 하자고 하는 거야. 이건 좀 이따가 다시 얘기할게.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5개로 나누자고 하는 이유가 조금 이따가 보이는 4번째 유형 때문인데 지금은 일단은 5개로 나눌게. 교재는 4개로 나와져 있는데 바뀌어요 어차피. 그 4개도 아니야 어차피. 가볼게요. 자, 일단은 보이는 것처럼 정리 먼저 합시다.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3의 n제곱 더하기 2 곱하기 2의 n제곱 3 곱하기 3의 n제곱 빼기 2 곱하기 2의 n제곱이 되겠고 그냥 식정리만 한 상태예요. 자, n에다가 무한대 돌려보니까 분모와 분자가 모두 무한대로 가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분모와 분자를 모두 다 뭐 해줄 거예요? 우선 3의 n제곱으로 나눠주도록 합시다. 왜 안 나와? 짠! 자, 이렇게 됐죠? 됐지? 뭘 오야 씨. 자, 그럼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약분해서 정리되는 게 1 더하기 2 곱하기 뭐가 돼? 3분의 2의 n제곱. 여기는 3 마이너스 3분의 2의 n제곱. 요런 틀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지. 같은 방식으로 이제 똑같이 여기서 n이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이쪽의 값이 0이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여기도 0 계산하면은 3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나는 한 가지를 더 원해. 자, 물어볼게. 수원에서 등비수열 문제가 나왔는데 문제를 못 풀겠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어? 그거는
합이 나왔을 때, SN이 나왔을 때나 시그마가 나왔을 때고, 등비수열 문제에서 문제를 못 풀겠어. 그럼 어떻게 풀어라? 묶어주라고 했거든? 묶어주라고 얘기를 했었어. 등비수열의 대처 방향은 그래. 내가 이 얘기를 해놓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얘기를 해놓는 이유가 등비골의 형태에서 뿐만이 아니라 극한의 모든 상황에서도 문제를 잘 못 풀겠으면 묶어주는 게 가장 좋아. 뭘로? 제일 큰 걸로. 왜? 왜? 제일 큰 걸로 묶어야지. 자, 봐봐. 두 가지를 다 한번 보여볼게. 시간은 충분하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봐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식이. 그러니까 묶는다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하고 한번 묶어볼 필요가 있어. 두 가지를 한번 해볼게. 어쨌건 거듭이 무한대로 가는 건 동일한데 내가 2의 n제곱으로 분모와 분자를 싹 다 묶어볼게. 그럼 어떻게 돼? 2의 n제곱 묶고 3 곱하기 2분의 3의 n제곱 빼기 1이고 여기도 2의 n제곱 묶으면은 2분의 3의 그대로 n제곱 더하기 2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근데 n이 어차피 무한대로 쏠 거 아니야 지금. 여기 쏘면은 근데 2분의 3의 n제곱은 뭐가 돼? 발산해버려. 그치? 그러니까 계산을 또 해버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우리는 해야 되는 작업이 뭐냐면은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가는 가장 큰 덩어리를 묶어주자는 거야. 그럼 묶으면 어떻게 되나 봐봐. 3의 n제곱이 가장 큰 덩어리잖아. 그럼 3의 n제곱을 그대로 묶어주면은 여기가 3 빼기 3의 n제곱분의 2의 n제곱, 분모는 똑같이 3의 n제곱 묶으면 1 더하기 똑같이 2 곱하기 3의 n제곱분의 2의 n제곱이 되면서 제일 큰 덩어리로 묶었기 때문에 이쪽이 분모가 훨씬 커지면서 뭐가 돼버려? 여기가 0이 돼버려. 근데 이 극한에서, 그러니까 극한에 대한 개념에서 이런 게 사용이 되는 건 아닌데 문제를 푸는 기술 자체에서는 무한대로 가는 그 큰 단위를 묶어줌으로 인해서 걔가 분모에 깔리고 걔가 분모에 깔림으로 인해서 거기 자체가 그냥 0이 돼서 사라져버리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 그리고 또한 뭐가 또 있어? 얘네들이 약분되잖아.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요소를 잡기 위해서 묶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야. 됐죠? 물론 원래 이제 수투에서 배웠던 것처럼 분모의 최고차로 나눠주는 것도 같은 맥락이기는 하겠지만 여기도 한 번 더 거듭을 봤더니 5의 n제곱이 가장 큰 단위로 정리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럼 똑같아. 여기도 5의 n제곱 분모 묶으면은 1 더하기 2 곱하기 5의 n제곱분의 3의 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여기도 똑같이 5의 n제곱 묶으면은 5의 n제곱분의 2의 n제곱 5의 n제곱분의 3의 n 플러스 2제곱 되면서 여기 0 여기 0 이미 0이 됐다는 걸 볼 수 있겠지. 그래서 극한값은 0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 또 볼게. 더하기 땡땡땡이 나면 뭐 하자? 넘어갔어, 선민아? 더하기 땡땡땡 나면 뭐 하기로 약속했어? 시그마로 바꿔주자고 했죠.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일반항이 3의, 아이고, N 빼기 1제곱까지 4, 아닌데? 에이씨.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일반항을 3의 K 빼기 1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고.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시그마인데 거듭제곱의 형태가 지수의 K를 가지고 있으니까 등비수열일 거고, 그럼 등비수열의 합을 그대로 들어가도 충분하겠죠. 등비수열의 합 공식 뭐예요? 1-R분의 A 곱하기 1-R의 N제곱이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그럼 그대로 R이 뭐예요? 밑부분 됐죠? 그럼 뭐가 돼? 3-1분의 1을 처음에 들어가면 1 곱하기 3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됐죠? 분모에 있는 이 정리해서 문제 다시 한번 그대로 써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는 3의 n제곱 마이너스 1이고 2가 위쪽으로 올라가니까 10 곱하기 2의 n제곱 더하기 6 곱하기 3의 n제곱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개수 비교할게요. 여기에서는 그냥 그대로 계산하시면 6이 되겠죠. 지금 어차피
지속적으로 복습 과정이 계속 들어가기는 해야 돼. 당연한 이야기지만. 근데 다시 얘기를 하지만 지난 시간도 얘기를 했지만 이 미적을 하면서도 나와. 그러니까 숙제에 너무 연연할 게 아니라 숙제에 한두 문제에다가 연연할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식으로 자기가 등비가 안 돼. 그럼 얘 요청해. 자료는 정말 많아. 다 썩어가고 있어요. 좀 제발 좀. 자, 앞에서 원래 조금 얘기하고 넘어왔어야 되는 과정인데 우리는 여기서만 간결하게 얘기를 합시다. 자, 등비 수열이 수렴할 조건은 첫 항이 0이거나 또는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이면서 1인 것까지를 허용을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에서 등비 수열이 수렴하려면 공비 부분인 2분의 x제곱 마이너스 x라고 하는 밑부분인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의 사이에 있어주면 되겠죠? 안 풀게요. 같은 방식으로 2번 형태에서 x값이 아예 처음부터 0이거나 밑으로 보이는 x제곱 더하기 x 빼기 1이라고 하는 부분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도 되겠고요. 됐죠? 연산은 멈출게요. 안 나와. 이런 거 물어볼 때가 시세가 어딨어? 자, 이제 갑시다. 요거 하나만 제대로 가져가면 됩니다. 오늘 4번이랑 4-1번이랑 뒤쪽에 2개 더 있거든? 까지 다 해볼게요. 갑시다. 자, 일단 문제 모양을 보셔야 되는데 fx가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x의 n제곱 더하기 1분의 x의 n제곱이에요. 그치? 일단은 좀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그냥 문제를 풀어볼게. 뭐라고 써져 있어? f의 2분의 1, f의 1, f의 3이라고 하는 함수값을 궁금해하고 있잖아. 그럼 그대로 한번 써보면 f의 2분의 1은 n이 무한대로 갔을 때의 2분의 1의 n제곱 더하기 1분의 2분의 1의 n제곱이 되겠지. 2분의 1만 x자리에다가 딱 맞춰서 대입을 한 거야.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1의 n제곱은 뭐가 돼? 자, 여기서 생각해야 돼. 거듭제곱이고 밑이 지금 진분수의 형태니까 거듭제곱으로 곱해주면은 숫자 값이 생각해야 돼. 그대로 있으니 커지니 0이 되니. 이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뭐가 되지? 이런 게 아니라 더 나아갈 건지, 그러니까 발산할 건지, 0으로 수렴할 건지, 가만히 1이 있을 건지. 근데 1의 거듭제곱을 물어보는 케이스는 거의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은 수렴할 건지, 수렴하지 않을 건지에 대한 느낌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는 거지. 그럼 뭐가 돼? 0으로 수렴하겠지. 됐지? 그리고 여기 있는 분자 부분인 2분의 1의 n제곱의 형태도 어차피 0에 수렴하겠고, 그럼 문제 모양에 대한 극한값의 계산 결과가 0 플러스 1분의 0, 0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됐죠? 여기까지? 한 번 더 가보면 이번엔 뭐래? f의 1이에요. 이번에는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이번에도 똑같아. 1의 n제곱 더하기 1분의 1의 n제곱이 되겠지. 1을 거의 물어보진 않아 사실은. 근데 어쨌건 숫자값을 대입했더니 어떻게 돼? 1의 거듭제곱이 됐고 1의 n제곱은 뭐가 돼? 1이 되겠지 무조건. 그러니까 계산 결과가 뭐가 나와? 여기는 2분의 1이 나오는 거야. 한 번 더 웜업이야. 여기는 f의 3은 뭐가 돼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의 n제곱 더하기 1분의 3의 n제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똑같이 한 번 더. n이 무한대로 가니까 거듭 돌려줘봐. 그럼 뭐가 돼? 발산하겠지? 그럼 발산하니까 우리는 여기서 뭐를 바로 가면 돼? 개수의 비. 됐죠? 개수의 비로 바라봅시다. 개수의 비니까 뭐 분의 뭐가 돼? 1분의 1이 되겠지. 그러니까 극한값의 계산 결과는 1이 되는 거야. 됐죠? 여기까지 일단 이 숫자를 돌려서 시켜준 웜업에서 뭐를 체크하는 거냐면은 미치라고 하는 이 x가 1보다 크냐 작냐 같냐에 따라서 어떻게 결정지어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느냐는 정도. 자, 그리고 갈게. 자, 이제 시작합시다. 간다. 공간 많지? 자,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함수식 안에 거듭제곱, 등비꼴이 포함된 상태의 식의 연산을 나와주면 무조건 뭐를 할 거야? x라고 하는 밑을 구간 5개로 나누도록 할게요. 그럼 어떻게 돼? x가 1보다 클 때, x가 1일 때, x가 1과 마일 사이일 때, x가 마일일 때, x가 마일보다 작을 때. 됐죠? 근데 주어진 문제의 제일 초입에 x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얘는 패스. 됐죠?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런데 천천히 갈게. x가 1보다 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x의 n제곱은 어떻게 돼? 어떻게 돼? 뭐요? 발산하지. 그치? 그러므로 주어진 문제의 모양인 x의 n제곱 더하기 1분의 x의 n제곱은 발산분의 발산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되겠고, 그러면은 계산 정리를 하면은 개수의 비니까 계산 결과 뭐가 돼? 1이 되겠지. 됐죠? 자, 생각해. 자꾸 이제까지 했던 게 자꾸 누적되어 있어. 중간에 아씨 뭔 소리야 이렇게 하는 느낌이 날 수도 있어. 원래 씨만 하려고 했는데 좀 붙어버렸어. 그러니까 저게 무슨 소리야 해도 그 뒤에는 또 들리는 구간이 있단 말이야. 그 되는 거라도 스케치를 해놔야 돼. 그럼 여기만 공부하면 되잖아.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됐죠? 또 할 거야. 다시 한번 가볼게. 다시 리셋이야. 이번엔 x가 1이야.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x의 n제곱은 뭐가 돼? 대답 좀 해야. x가 1이요 미치. 1이 되겠지. 1로 뭐 해? 수렴하잖아. 그러면은 뭐 문제될 거 없잖아. 그럼 어떻게 돼?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x의 n제곱 더하기 1분의 x의 n제곱에서 지금 방금 보인 것처럼 이 x의 n제곱 얘네들이 뭐가 돼? 싹 다 1이 되니까 얘 계산 결과는 무조건 2분의 1이어야 하겠지. 맞죠? 한 번 더 가볼게. 자, 여기도 똑같이 n이 무한대로 갈 때 x의 n제곱은 또 여긴 뭐가 될까? x가 마일과 1 사이면 뭐가 돼? 0으로 수렴하겠지. 그럼 뭐가 돼 여기서? 똑같이 한 번 더 n이 무한대로 갈 때 x n제곱 더하기 1분의 x의 n제곱은 모든 값들이 다 0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계산 결과 이번엔 0이 되겠지. 됐지? 근데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어려워. 여기 한 번만 개념 잘 들어놓으면 돼.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x의 거듭제곱에 대한 극한값이 뭐가 돼? 마일보다 작으면 발산하지. 발산 중에 뭐야? 진동하지. 아까 보여준 것처럼 숫자 값은 1보다 크니까 계속 값은 커져 가는데 부호가 반대가 되니까 파장이 커지는 진동을 할 거란 말이야. 됐죠 여기까지? 그러면은 이거는 뭐 논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원래 들어가. 됐지? 왜? 우리는 머릿속에 뿔마뿔마가 바뀌는 진동은 수렴하지 않고, 우리는 사실 사람인지라 그런 느낌 있잖아. 수학을 하면서도 양수, 음수, 유리수, 무리수
실수, 허수. 착한 놈, 나쁜 놈. 좀 그런 이분법적 사고가 있단 말이야, 당연히. 뭐 음수 보고 이 나쁜 놈 죽어라 막 이러진 않지만 그래도 약간은 뭔가 안 되는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걸로 몰아가는 느낌이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머릿속에는 자연스럽게 발산하는데 진동해. 어차피 x의 n제곱이. 그러니까 얘네들이 당연히 얘도 진동할 거라고 하는 약간의 선입견이 있을 수 있어. 자, 그런데 봐봐. 이게 여기까지 내용을 가지고 가야 돼. 얘가 발산을 하는 이유는 뭐야? 숫자가 커지기 때문이야. 그치? 근데 그 중에서도 진동을 하는 이유는 부호가 바뀌기 때문이잖아. 무한대 번째 가는 동안 홀수 번째냐 짝수 번째냐에 따라서 부호는 점점 왔다 갔다 바뀔 거라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무한대 번째, 무한대 그 다음 번째, 무한대 그 다음 번째가 있다고 하면은 얘가 홀수 짝수인지 구분은 지을 수 없겠지. 이때 만약에 x의 n제곱이 양수면은 얘가 만약에 양수면 그때는 얘도 양수인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개수의 비를 계산한 게 뭐야? 1분의 1이니까 1이겠지. 그런데 그 다음 번째일 때의 x의 n제곱의 극한값은 하나가 더 올라갔으니까 이때는 음수일 거 아니야. 그럼 분모와 분자에 쌓여져 있는 이 친구의 극한값도 동시에 음수니까 결국은 얘네들 하나 자체가 진동하면서 부호는 바뀌는데 어차피 바뀌더라도 나 양수야. 근데 나도 양수인데 우리는 같이 계산해서 양수. 나 음수야. 나 음수인데 계산해서 음수. 이렇게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진행을 해줘야 돼. 어떻게?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x의 n제곱 더하기 x의 n제곱은 부호는 쌩까도 되는 거야. 그러면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계산 결과가 나오면 되고 계산 결과가 그래서 1이 돼. 근데 이 현상은 지금부터 신경 하나도 안 써도 돼. 왜냐면은 문제를 내는 이유 자체, 상황 자체가 얘가 벌어졌을 때 부호가 상관이 없게 내 애초에 왼쪽 x가 마이너스보다 작을 때에 대한 영역을 지금 보여주는 것처럼 얘네들이 부호가 상관없이 없게끔 애초에 낸다고. 근데 지금 이 설명을 해주는 이유는 뭐야? 너네가 좀 하다 보면은 좀 궁금해하는 타이밍이 나와. 그래서 지금 미리 해준 것 뿐인 거고. 자, 그러면은 계산 결과값들이 모조리 나왔어요. 됐지? 그런데 요것만 하고 쉽게 잠깐.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주어진 fx가 x의 n제곱 더하기 1분의 x의 n제곱이라고 하는 이 함수를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방금 계속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구간을 5개로 나눴잖아. 그 5개로 나눈 그 구간을 한번 보면 너무 하고 쉽게 마일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1일 때, 그리고 1보다 클 때야. 즉 1과 마이너스 1을 경계점으로 안쪽과 각 바깥쪽과 그 지점일 때인 이 5개의 공간으로 나눈 거야. 그러니까 영역은 3군데로 나눈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치? 그렇게 해서 나눠놨을 때 x가 1보다 크면은 항상 어떻게 된대? 모든 값이 1이었고 x가 만약에 1일 때는 2분의 1이었고 1과 마이너스 1 사이일 때는 항상 0이었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계속 1이 나왔대. 지금 이렇게 영역을 나눠놨더니 계산 결과값이 나와서 이걸 어떻게? 함수니까 그래프를 취해주자고. 그러면은 x가 1보다 클 때는 계속 1이었고요. x가 1일 때는 2분의 1 값이었고요. x가 1과 마이너스 1 사이일 때는 0이었으니까 그래프가 결국은 딱 이렇게 생겨지는 것까지. 됐죠? 여기까지가 기본 유형이야. 그리고 이 기본 유형을 토대로 여기다가 2차 함수를 접목시켜서 fx 곱하기 gx가 연속이다. 이런 문제들을 끊어서 가지고 가기 시작을 하는데 일단 그래서 얘까지 오는 게 오늘 해야 되는 일. 조금 쉬었다가 30분 정도를 조금 더 풀어줄 거예요. 한 2문제 정도는 무조건 더 풀어줄 수 있거든. 근데 다시
다 한 번에 이해하라는 게 아니야. 어차피 공부하면서 가지고 가야 되는데 내가 일단 우선적으로 바라는 건 요거 하나. 알겠죠? 나눠 여기까지만 와. 여기까지만. 너무 쉬워? 그럼 여기까지 하면 되는 거고. 하나씩 좀 밟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몇 시야? 오는데? 볼게요. 아래로 바로 갈게요. 4-1입니다. 자,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그래프를 결국은 그릴 줄 알아야 돼. 어차피 그래프를 볼게. 현재 그리려고 하는 그래프는 fx가 이렇게 생겼을 때에 fx 그래프를 그리러 가보자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이 미적분 영역까지가 항상 이제 함수가 그래프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들까지가 포함돼서 여기까지거든. 근데 fx가 나와 있는데 그 꼴이 조금 더럽게 생긴 거예요. 됐지? 그러니까 문제 자체는 특색이 확실히 있어. 그러니까 x의 거듭제곱을 포함을 하고 있고 리미트도 있고 이렇게 복잡한 틀이라는 거지. 됐죠? 그럼 이제 첫 번째 동작은 뭐였다고? 일단 x를 1보다 클 때, x가 1일 때, x가 1과 마일 사이일 때, x가 마일일 때, x가 마일보다 작을 때로 나누자고. 됐죠? 자, 여기서 하나 꺾어볼게. 그런데 우리는 x가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다는 것과 x가 마일보다 작고 x가 1보다 크다라고 하는 이 두 식에 대해서 다른 대체 방법이 하나가 있는 게 바로 x가 마일과 1 사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값 x가 1보다 작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같은 방법으로 반대가 절대값 x가 1보다 크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 됐어요? 이렇게 두 가지로 바꿔줄 수 있잖아. 그런데 아까 잠깐 설명을 했던 것처럼 x가 1보다 클 때랑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에 대해서 이 두 개의 차이점은 얘가 부호가 뿔마가 반전된다는 게 포인트인 것 뿐이야. 그런데 지금 여기에 거듭제곱이 뭐야? x의 n제곱이 아니라 어차피 x의 2n제곱이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부호가 뿔마가 바뀌는 거는 사실상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지.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여기는 그러면은 얘랑 어떤 길을 가? 같은 길을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굳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를 쓰지 말고 여기 위에 있는 위쪽의 라인에다가 차라리 그냥 절대값 x가 1보다 큰 거를 써주자고. 어차피 그게 무슨 뜻일 테니까 x가 1보다 크고 x가 마일보다 작다라고 하는 뜻일 테니까. 됐어요? 다시 한번 같은 방식으로 가운데 있는 이 줄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했죠. 어떻게 됐어? 절대값 x가 1보다 작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보는 해설지에 써져 있는 틀들은 대부분 이렇게 해서 4가지 틀로 나온다는 게 포인트. 근데 왜 5가지로 이야기를 먼저 했었냐면은 5가지로 해서 그래프의 영역을 1보다 클 때, 마일보다 작을 때, 그리고 1과 마일 사이일 때 이 3가지의 영역으로 나누는 느낌이 우선적으로 났으면 좋겠어. 근데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바깥쪽일 때는 그래프가 어차피 똑같은 그래프를 쓴다는 게 포인트인 거지. 됐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렇게 쓰더라도 양쪽에 나뉜 녀석들을 따로따로 갖고 왔다는 느낌이 났으면 좋겠다는 거. 됐죠? 여기까지. 자,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럼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x의 2n제곱은 어떻게 돼? 무한대로 발산할 거고, 같은 방식으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x의 n제곱은 얘는 뭐가 돼? 얘는 그냥 1이 되겠지. 한 번 더 n이 무한대로 갈 때 똑같이 여기도 x의 n제곱은 절대값 x가 1보다 작다. 1과 마일 사이일 때는 뭐가 돼? 0이 되겠지. 얘도 뭔가 아닌 듯한 느낌을 받지만, 근데 아까는 마일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어차피 거듭제곱이, 아이고 쏘리 x의 2n제곱에 대해서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어차피 짝수계니까 무조건 1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지. 됐죠? 여기까지? 자, 이제 시작합니다. 발산한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럼 그대로 가지고 올게요.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x의 2n 더하기 2분의 x의 2n 더하기 1 앞으로 뺐어요. 됐지? 근데 뭐 하기로 했어? 여기서 발산하기로 했잖아. 그치? 발산하기로 했으니까 개수의 비만 확인하면 되겠고, 개수의 비 계산한 게 뭐야? x가 되겠지. 됐죠? 한 번 더 볼게요. x의 2n제곱이 극한값이 1이 되면, x가 1일 때는 여기가 1이고 여기도 동그라미 친 값들이 모두 다 1이고 마찬가지 x값도 1이었으니까 계산 결과 뭐가 나와요? 3분의 7이 나오는 걸 볼 수 있겠고, 마찬가지 극한값이 얘네 둘이 0이 된다는 얘기는 나머지만 계산을 해서 3이라고 할 수 있겠고, 마지막 마이너스 1일 때도 여기가 똑같이 1인데 얘가 뭐야? 마이너스 1이었잖아 지금 방금. 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서 이 두 값이 1이니까 3분의 5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봐봐. 내가 바라는 건 어디까지라고? 일단 여기까지야. 여기 앞에 이것만을 바래. 지금 4개로 바뀌었지만 5개로 보는 눈이 좀 났으면 좋겠고, 이걸 토대로 극한값을 취했을 때 보이는 느낌까지, 그리고 이걸 정리했을 때 그 다음에 계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차례 뭐 해줘요? 1과 마일 기준으로 양쪽 3군데, 하나, 둘, 3군데를 나눠주고, x가 1보다 큰 구역과 마일보다 작은 데는 같이. 그때 여기다가 뭘 그리래? y는 x를 그리래. 그려주시고, x값이 1일 때는 계산 결과가 3분의 7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x가 1일 때는 3분의 7에다가 체크해주고, x가 1과 거시기 사이일 때는 뭐 이렇게 많이 가? 그러면 뭐가 돼? 3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사이에는 그래프가 이렇게, 마지막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3분의 5라고 했으니까 3분의 5는 여기다가.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 빨간색 선처럼 그래프가 생겨지는 것까지 와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15번입니다) 아니야 15번이 아니야. 소리, 그냥 이거 쓰고서 한번 그려볼게. 아니, 그냥 인쇄를 해줄게 차라리.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 바보처럼. 줄게요. (15번입니다) 저기 준영이 쳤어 다. (15번) 한번 그래프 한번 영역 나눠서 한번 그려봅시다. 아무리 못해도 5개는 써야지 일단.
원래 그래프 그리라니까. 그래프 그리라니까. 이거는 따로 봐서 정리는 해줘. 일단 보여주긴 하겠지만. 아예 안 되는 사람들 한 번만 더 볼게요. 봐봐. 아니야, 틀도 똑같이 잡아주려고 해줘야 돼. 답을 구하는 건 하나도 안 줘. 그래프 그리는 게 목적인데 왜 문제를 풀고 있어? 보라니까. 봐야 돼. 그러니까 접어가지고 뒤에도 빈칸이 있어. 조금 천천히 갈게요. 여기도 구간을 5개로 나눠야 되는데 사실상 4개로 나누자고 했지. 절대값 x가 1보다 x가 1일 때 x가 1과 마일 사이 x가 마일일 때까지 됐지. 근데 마일일 때 제외했으니까 여기도 제외가 됐어. 됐지.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제 대체했던 게 뭐였어? 여기도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대체를 했어야 되지. 그럼 이제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 x의 n제곱은 뭐가 돼? 1이 절대값 x가 1보다 크면은 x의 n제곱이 뭐가 된다고? 1이고 아니 2분의 1 왜? 절대값 x가 1보다 크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라고 했어? x가 1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럼 1보다 크면은 밑이 지금 1보다 크면은 거듭제곱에 의해서 뭐가 돼? 이게 2분의 1이 돼? 아니 뭐가 돼 그러면? 발산 그렇지, 발산하잖아. 그럼 여기서 발산하는 걸 확인을 했으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되니까 이제 뭘로 바뀌어? 개수의 비로 바뀌지. 그럼 개수가 뭐야? x의 n제곱의 개수 뭐야? 1이야. 여기 x의 n제곱의 개수 뭐야? 여기도 1이야? 여기는 x의 n 플러스 1제곱인데? 그럼 개수가 뭐 해야 돼? x지. 그러니까 계산꼴이 뭐가 나와? x분의 1이 나오는 거야. 됐어? 마찬가지 이번에는 x값이 1일 때는 그럼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x의 n제곱은 뭐가 되겠어? 1이 되겠지. 그럼 요 자리에다 그대로 1을 넣어주면 돼. 1이니까. 그럼 분모가 뭐가 돼? 2분의 분자는 뭐가 돼? 1을 대입해서 정리했으니까 0이 되니까 x가 1일 때는 그냥 그대로 0이 돼. 세 번째 이제 x가 1과 마이너스 1 사이일 때 이 극한값은 뭐가 돼 그러면? 마일과 1 사이일 때는 뭐가 되냐니까? 밑이 지금 마이너스 1과 1 사이야. 그러면은 거듭제곱을 해주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지. 진분수인데 2분의 1, 3분의 1 그런 것들이니까. 됐어? 그러니까 x가 1과 마이너스 1 사이면은 진분수 꼴이고 2분의 1 이런 것들이구나 라는 게 느껴져야 돼. 잘 봐. 여기서 많이 틀려. 그러면은 얘가 0이 되지. x의 n제곱의 극한값이 0이니까 얘가 0이 되지. 얘가 0이 되지. 그럼 얘는 뭐가 돼? 그러니까 지금 다시 얘기하지만 얘가 0이 되겠지. x의 n제곱이 0으로 갔으니까. 그럼 여기도 0이 됐지. 근데 극한값이 0인 거지 x가 0인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남아? 2x 빼기 1이 남아야 돼. 왜냐면 x가 1과 마이너스 1 사이일 때에 그 값에 따라서 변하는 거니까. 그럼 이제 문제가 이렇게 풀려져. 이제 그래프 나온 거야. x가 1보다 크고 마일보다 작은 영역일 때는 분수함수 형태의 그래프가 나온대.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움직여지겠지. x가 1일 때는 0이었으니까 여기는 체크해주고, 그 다음에는 y절편이 마이너스 2면서 기울기가 1인 친구니까 여기까지 색칠해. 아닌데?
y절이 마이너스 1이면서 기울기가 2인 친구니까 직선은 이렇게 생겨지는 딱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돼. 됐나요? 됐어? 된겨? 1일 때 왜요? 아, 1일 때 2, 1이네? 쏘리. 1일 때 1이네. 내가 계산을 잘못했어. 2분의 0이 아니라 1 계산하면은 2분의 2니까 1이네? 이건 내가 계산을 잘못한 거고, 그래서 여기가 똑같이 1이겠지? 됐죠? 됐을까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번에 원래 교재로 좀 올게요. 23쪽에 10번입니다. 성진아, 이거 네 거야? 답지? 이거 오늘 거 정리해 줄 테니까 만약 방학했니? 내일이야? 좀 여유 될 이번 토요일 정도까지는 한번 봐갖고 아니 이거 이 문제 여기는 무조건 한 문제가 이게 무조건 나와 얘는 얘 자체가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천천히 따라갈 테니까 안 되는 막히는 부분부터 한번 보셔요. 네. 다시 얘기하지만 이게 연습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이제 연계시켜서 고난이도로 넘어가는 대목이 돼. 근데 연계시켜주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높은 확률로 연속이야. 그 여기다가 이제 연속을 섞어가지고 예를 들어 어차피 지금 이 문제는 1과 마이너스일 때 불연속이잖아.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를 나오는 거지. fx가 이러할 때 gx라고 하는 녀석이 불연속 이렇게 된다. 뭐 아니면은 이때에 이걸로 가볼까? y는 t와의 교점의 개수를 gt라고 한다. 됐죠?
그럼 교점의 개수가 위에부터 몇 개야?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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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개, 한 개, 한 개, 0개, 0개 이렇게 움직이겠지. 그럼 GT라고 하는 친구가 불연속이 되는 개수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도 잡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차함수랑 곱해져가지고 gx가 이차함수였을 때 만약에 이 친구랑 곱해준 fx 곱하기 gx가 만약에 연속이 뭐 fx 곱하기 gx가 연속이다. 그렇게 되면 어차피 마일과 1일 때가 불연속이니까 이걸 떼워줘야 되니까 얘가 어쨌건 간에 마일과 1일 때의 연속이려면은 인수로 가져야 되겠지. 요런 데 뭐 요거는 조금 쉽겠지 봐도. 근데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나오는 것보다도 이제 섞여서 나오게 되고, 근데 일단은 그래프를 그린 상태에서 그 다음을 볼 수 있게 봐야 하도록 이렇게 해서 문제를 내는 케이스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요렇게 해서 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래프를 그려주는 게 가장 상등 개념이다 보니까 요거까지는 가져갔으면 좋겠고, 미적 중간고사 볼 때 세 문제 정도가 거의 필수 유형이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그 중에 한 문제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됐죠?